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거래일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지난해 코스피는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2020년 대비 3.6%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만 이달부터는 1월 효과에 힘입어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는 12월 31일 마지막 날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0.6% 떨어졌는데요. 미국에서는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4만 명을 돌파하면서 백신 치료제 기업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번 주 FOMC 12월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최근 긴축 우려에도 달러 강세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예상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양지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8시 40분쯤에는 하락 출발로 예견이 됐는데 지금은 강하게 수급의 힘을 받고 3천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전 거래일 대비 26포인트 챙겨가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빨간불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은 1037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코스닥도 우상향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새해 첫 거래일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볼 예정이고요. 이정수, 민경철, 임찬우 세 분의 전문위원이 대기 중이십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22년 첫 번째 만나볼 전문위원은 바로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이고요.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잘 안 들렸는데 저한테도 또 복을 많이 받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개장 전에 좀 많은 이야기 다뤄보면 좋을 텐데 일단 양지수가 긍정적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예, 22년 첫 거래일입니다. 개장은 조금 약보합권역에서 좀 출발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했었었는데 동시효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강세로 좀 출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IT 쪽 섹터의 동시효과가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수를 좀 잠깐 보게 되면 연봉을 좀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3%대의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이죠. 거래소 시장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6%대의 하락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들인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한국 거래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한 2천조 원 정도 생성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 개장 말미, 뭐 말일날에 좀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2,200조 약 한 10% 정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지수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대형 IPO의 영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도 대형 IPO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금 쪽에 있어서의 분산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지지부진한 지수의 흐름들이 좀 당분간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올해 IPO 주요 기업의 상장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현대 엔지니어링이나 현대 오일뱅크 뭐 이런 굵직한 대여들이 여전히 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1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상 시가가 약 한 70조 정도 되는데 적정 주가로는 한 100조 정도를 좀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 2위로 좀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에 있어서 분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지수에 있어서는 좀 지지부진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탄력이 조금 둔화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22년도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컨센서스 자체가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여전히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IT 쪽 섹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쪽하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IT 부품 섹터들,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이제 상향성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만큼 그러한 종목군들이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정시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쪽으로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차익 매도가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10일 날 예비치 발표가 있는데 예상보다는 좀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IT 쪽 섹터에 대한 어닝신 좀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쪽 섹터라든가 항공 섹터들 그리고 내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올해 연초에 대한 부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지수도 같이 따라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필히 좀 체크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대기업들 쪽에서도 이제 로봇 사업에 좀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로봇 대전 판이 커진다라는 그런 이 뉴스가 좀 나온 그런 상황들인데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로봇스타라든가 로보티즈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LG가 좀 대주주로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연말장에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일단 로봇스타나 로보티즈나 LG 쪽의 계열로 있는 만큼 조정시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시에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작년 연초에 좀 상장을 좀 했습니다. 1년 동안의 보유예수 물량이 좀 나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은 그걸 대비해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런 종목군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2위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 쪽을 녹색으로 좀 분류가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죠. 뭐 한전 KPS라든가 아니면 한전기술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다중바닥을 좀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뭐 하이록코리아도 마찬가지로 다중바닥을 형성해 주고 있는 만큼 이러한 종목군들이나 개별적으로 보성파워텍 아니면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이런 종목군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은 인탑스입니다. 뭐 인탑스 수급적으로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하락세대를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노바텍 같은 경우도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만큼 오늘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3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오늘 2022년의 첫 거래일이고요. 개장 전에 다뤄볼 이슈 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발표된 소식인데요. 테슬라에서 4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공급난에도 불구하고 약 100만 대에 육박하는 차량을 전 세계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1,880억을 횡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오전 주식 매매가 좀 정지가 됐는데 이 횡령 직원이 지난해 10월 1일 동진세미캠에 대한 지분 7%를 한 번에 사들인 슈퍼개미였다라는 소식도 밝혀졌습니다. 자, 오늘 관련주 흐름 개장 전에 체크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자 자세한 개장 상황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기분 좋게 1% 이상 상승 출발하면서 전일 대비 800원 얻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79,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죠. 오늘 0.7%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1,000원 챙겨가고 있고요. 주가는 13만 2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보합권 이상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1% 넘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66만 2천 원 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카카오가 0.89% 이상 올려가면서 네이버보다 조금 더 큰 폭의 상승률로 오늘 장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0.9%, 기아도 0.9% 각각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에 성공합니다. 2022년의 첫 거래일 기분 좋은 빨간불로 시작하는데요. 코스피는 일단 오늘 개인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998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3,000선 언저리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고 오늘 3,000선 위에서 좀 안착을 하는 마감이 이루어질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오늘 상승 출발하는데 다만 개인들의 순매수만이 지금 코스닥을 받쳐주고 있고요. 현재 1039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1,500억대, 기관들이 220억대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도 모든 종목들이 상승 출발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5% 상승하면서 8만 800원 선에서 거래 진행 중이고요. 2차 전지 대표 종목들 에코프로비엠 0.9%, LNF가 0.7%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주도 최근에 흐름 좋은데요. 펄어비스가 0.7% 올라가면서 13만 9,300원, 카카오게임즈 0.9% 거의 1% 가까이 올라가면서 9만 1,900원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는 상승률이 더 좋습니다. 위메이드가 1.85% 상승하고 있고요. 전일 대비 3,300원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 첨보도 1.2% 올라가면서 2차 전지 대표 종목들 뒤따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35만 2,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각각 강보합권 이상에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는 써니전자나 안랩 등등 안철수 관련주가 시장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또 경동나비엔 일진파워 등등 대표적으로 이제 일진파워 이 전기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이정수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2022년 첫 거래일 그래도 긍정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3,000선 돌파를 좀 시도해주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 들어와주는 긍정적인 모습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좀 대응해 볼지 살펴주시고요.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작년 아니고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제 워낙 주가가 바닥에 있어가지고 그때서는 쭉 올라오다가 작년 1월 달에서는 흐름이 좋았죠. 근데 그동안 한 10년 동안의 시장을 보면 초장서부터 많이 뺐던 날이 많았습니다. 유럽 신용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리스 이슈라든지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그랬었었는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매년 새해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계속 쭉쭉 올라가는 경우들은 거의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1월 첫째 주는 올라가는 척, 특히 오늘처럼 오늘 같은 날 올리는 척 하다가 대부분 다 밀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이 안 좋아서 미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 생활 15년 동안, 이제 16년 동안이네, 이제 16년 동안 쭉 보면 1월 첫째 주부터 해서 확 밀면서 계속 쭉쭉쭉 땡겨 올리면서 지수가 막 3,500 가고 4,000 가고 이러는 경우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는 거죠. 이제 지수가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은 거의 없었고요. 초장서부터 밟아버립니다. 늘 그렇게 항상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침서부터 들어주는 척하고 밀지 않을까. 근데 민다고 해서 하락장처럼 막 쭉쭉쭉 밀어갖고 막 지수를 이런 식으로 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연초장이니까 이제 기대감에 막 부풀어가지고 막 이제 막 잡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밟아놓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텐데, 물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은 괜찮습니다만 그런 게 없다라면 굳이 분위기에 취해서 쫓아갈 필요는 없다. 왜?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흔들게 되면 한 2,950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세게 밀어갖고 막 지수를 막 폭락시키는 그런 흐름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흔든다, 2,900까지 세게 흔든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밀릴 것 같다라는 저의 의견이고요. 흔들면은 매수의 관점인데 그렇게 세게는 안 밀 것 같고, 첫 주서부터 밀게 되면은 IT 부품주를 비롯해가지고 뭐 게임주들도 막 괜찮고 엔터주도 괜찮고, 그러니까 메타버스 삼각형대 얘기했던 애들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통신형 비주들도 모양들이 이뻐졌어요. 그래서 통신형 비주들 밀면은 이제 저점 매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갖고 밀면은 많이 안 밀린 상태에서 이렇게 N자형으로 혹은 여기서 이중바락형 만들어 놓고 지수는 3,050과 3,100을 언제 돌파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뭐 빠르면 다음 주고 뭐 늦어도 이게 눌러봤자 한 1, 2주 정도 누르면은 움직일 것 같거든요, 시장은. 그러니까 첫째 주부터, 그러니까 오늘 1월 3일 첫 날서부터 해서 쫓아 들어갈 생각은 하지 말고, 차라리 물리더라도 IT 부품주가 좋습니다. 물리더라도 뭐 실적 추이도 괜찮고, 뭐 CES 2022 이슈도 있고, 메타버스 NFT 이슈도 계속 살아있고, 특히 로봇 이슈도 계속 살아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NFT, 뭐 로봇 이것 때문에 이제 IT도 각광을 받고 있지만 게임주들도 여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장서부터 어디로 돈이 몰리냐를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 지금 현재 시간에는 IT 부품주보다는 저쪽 좋은데 저쪽보다는 지금 당장 강하게 움직이는 쪽을 보니까 게임주들이 움직임이 좋네요. 게임주 움직임이 좋은데, 어쨌든 저는 IT 부품주도 분명히 좋다. 게임주들은 아직 안 죽어서 그런 거고, 여전히 이제 돈이 쏠려 들어가서 아직 빠져나가질 않았어요. 이게 NFT,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거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도 NFT, 메타버스 관련주로 다 엮이게 됩니다. 어쨌든 지수는 흔들게 돼도 다시 우상향으로 본다. 그래서 3,050을 언제 돌파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첫 주말에 돌파를 할 거냐, 둘째 주말에 돌파를 할 거냐, 뭐 요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흔들더라도 크게 안 흔들 거니까 여러분들 사고 싶었었던 IT 부품주가 조정을 받으면 잘 공략하시면 되고, 게임주들은 지금 이미 벌써 많이 움직이는 애들이 많아서 좀 가려야 됩니다. 아무거나 쫓아 들어갔다가는 흔들 때, 조정받을 때 버티지 못할 거예요.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고, 많이 안 올라간 쪽들 중에서 만만한 쪽들을 잡아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종목이 몇 개가 있죠. 근데 이 전날, 오늘 아침에 이슈가 하나 나온 것도 있고, 바닥에서 시가총액 10조짜리 종목인데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인 종목이 있을 텐데,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떠있는 맥슨지티처럼 이렇게 떠있는 종목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임즈를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고요. 이 정도 힌트 드리면은 실전 매매 정수 보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알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시면 되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게임주보다는, 그러니까 게임주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IT 부품주가 유리하다. 근데 IT 부품주 지금 눌리고 있죠. 흔들리고 있죠. 더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저점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흔들릴 거 생각하고 IT 부품주를 저점 매수하시고, 지수는 3,050과 3,100을 언제 돌파하나, 뭐 그 정도 째려보시면서 지수 급락은 안 나올 거다. 그렇게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첫째 주 흔들더라도 놀라지 마시라는 말씀부터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질문 주신 종목은 월덱스. 자, 월덱스 주가가 지금 떠있는 상황이거든요. 떠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인데,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를 않아요. 최근에 고점에서 좀 매도 물량이 나와도 외국인들이 계속 받쳐주고 있고, 이 월덱스라는 종목은 이제 반도체 애칭 공정에 사용되는 반도체용 실리콘 전극과 링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를 주요 매출처로 하고 있고요. 인텔이라든지 SK 하이닉스도 그쪽에서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삼성전자 시향공장 가동률 조정 영향에 대해서 이슈가 나온 게 있죠. 그래서 뭐 반도체 가격들이 안정화될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나온 부분들도 있고, 크리스마스 이브날에서는 삼성전기 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업에 약 1조 원 주도 규모의 이제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이제 재료 부품주들이 이슈가 좀 된 적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반도체용 장비 재료인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링 및 실리콘 전극 등을 계속 그 애칭 공정에 사용되는 이런 부분들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우상향으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많이 떠 있는 거 사실 제가 싫어하는데 이렇게 떠 있어도 이런 애들이 가는 게 또 차별화장이에요. 그래서 IT 부품주들은 꺾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꺾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일로 쭉쭉 떨어진다 그러면 IT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눌릴 때 공략이 가능하시고 25,000원과 27,500원의 저점 라인 두 가지를 살려놓고 우상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에 일단은 3만 원 돌파를 예상을 하시면서 조정 시 단기적인 관점 대신에 단점은 큰 수익이 안 나옵니다. 이미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미 2,000원짜리 종목이 벌써 3만 원 갔으면은 1,000%가 넘게 올라간 건데 그러면 이거는 큰 수익은 안 나고 적당한 수익 정도는 가능해 보이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레이라는 종목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요. 레이, 이제 치과 장비 관련된 치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종목인데 치과용 디지털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데요. CT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든지 3D 프린터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사업도 하고 있고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 진단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치료 솔루션을 개발을 해가지고 상품화에 성공한 이제 그런 이제 덴탈 솔루션 전문 업체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시장을 이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올해부터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고성장 중에 있으니까 중국 치과 시장에서 장비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치과 사업을 추진한답니다. 일단은 이 회사의 장점은 뭐 경쟁사 대비 장비 패키지 가격이 일단 낮다라는 것과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우수하다라는 것인데, 일단 레이 차이나에 대한 285억 정도의 출자를 하고 중국 국제금융공사와 JV 설립을 계획을 하면서 중국 국제금융공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장비를 포함한 소재와 치과 그룹을 인수를 하는 그런 이슈도 같이 아울러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레이에 대한 그 합작법인을 통한 중국 진출이 본격화가 되면 내년에 매출이 크게 늘 것이다. 이렇게 기사들은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뭐 그건 모르겠고 그냥 매매적인 관점에서 왜냐면 수급이 그닥이에요. 아니 그렇게 이슈가 그렇게 좋고 그러면 이게 열심히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박스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 뉴스에 여러분 속아갖고 또 여기서 강력하게 또 매수했다가 이게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정도는 빠질 만큼 빠진 자리에서 지수도 급락도 없고 이런 상황은 일단은 기대감에 들어는 줍니다. 32,000원, 잘 가야 뭐 34,000원 이 정도 내에서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오면 팔고 이렇게 박스권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급등을 바라는 거는 조금 별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박스권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IT 부품주가 훨씬 더 낫습니다. 얘보다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비트9입니다. 2021년 11월, 작년 11월에 상장을 했는데 국내 유일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 보유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GDB라고 하는데 이 기술이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하고 특히 지금 유행하고 있는 지능 플랫폼에 대한 핵심 기술로도 쓰일 수가 있어서 첨단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비트9이 갖고 있는 기술이 탑 레벨 프로젝트로 승격이 조만간 예상되면서 기업에 대한 성장이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2년 컨센서스 추정은 작년 대비 30%나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현재는 15% 이상 주가 상승하고 있고요. 17,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비트9은 최근에 상장한 기업인데 주가가 3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장대 양봉이 한번 그려지고 이 거래일 연속으로 좀 점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그 상승폭을 계속 좀 완만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 초반에는 18,200원까지 터치했다가 지금은 한 800원 정도 반납을 하고 600원 정도 반납을 하고 17,6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넷게임즈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게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넥슨이 내년에 10개의 신작을 대거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넥슨의 개발자 회사인 넷게임즈의 주가까지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서 넷게임즈와 넥슨GT가 합병을 했죠. 넥슨은 내년에 모바일 게임 4개, 온라인 게임 2개, 또 멀티플랫폼 게임 4개, 총 10개의 게임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넥슨GT도 주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회사의 넷게임즈도 8%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일봉으로 보시죠. 네, 넷게임즈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12월 초반부터 계속 좀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이고요. 이 12월 20일 날 25,850원까지 터치했다가 주가가 많이 내려가는 모습으로 종가 마감했는데 다시 U자 곡선으로 회복을 해주면서 현재 전고점에 도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시죠. 마지막 종목은 써니전자입니다. 현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첫 10%대에 들어서면서 안 후보 관련주가 장 초반에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안 후보의 최근 지지율 상승은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의 도덕성 리스크에 따른 반사 이익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반대로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안 후보 관련해서 써니전자 외에도 알랩 그리고 한국정보공학 등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초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써니전자 7.9% 오르고 있고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써니전자는 정말 우상향을 강하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12월 13일에 저점이 3,000원 터치한 이후에 거의 주가가 2배 가까이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장 초반에 음봉 그렸다가 지금 다시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힘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5,180원까지 터치를 했던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월 대선과 관련해서 정책 관련주나 후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새해 첫 거래일도 상한가가 좀 터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경철 전문위원께서 항상 짚어주시는 종목들이 강한 힘을 받고 잘 가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이 0.98%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9%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탄력 있게 반등을 계속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대응할지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먼저 2022년도 새해 첫 거래일인데요. 이민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에 이제 수익 중이셨던 분들도 손실 중이셨던 분들도 모두가 올해는 좀 성공적으로 좀 투자를 좀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2년도 증시라는 전투 속에서도 가장 먼저 저점 매수를 진행하고 가장 먼저 대시대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 공략해가지고 꾸준히 승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격 앞으로 외치면서 오늘 시그널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좀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전 10시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국민 담화 신년사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년사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정책주로 조금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3월달 새롭게 당선되는 새로운 대통령이 앞으로 국가 예산 연간 600조를 어디다가 좀 초점을 두면서 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 어디다가 600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할 것인가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대국민 담화에서 그런 힌트들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런 신년사 내용들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월달 이후에는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그런 대국민 담화에 대한 부분들 정책주로 좀 시세 만들어내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가장 강력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제가 먼저 첫 번째는 삼성전자인데요. 다시 한번 이제 8만 원 구간 돌파 여부 확인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특별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원자력 관련된 이슈가 오전에 지금 신문에 대서특보로 지금 다 일면에 좀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SMR 관련된 그런 차세대 초고효율의 그런 원자력 모듈과 관련된 이슈들, 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지금
SMR 원전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그런 원전과 관련된 기술력들이 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미국에서 전적으로 지금 또 원자력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 규제들 다 해제하고 SMR에 앞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에너지 정책적으로 올인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들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주들이 첫 번째, 미국의 SMR 원전 관련된 이슈들, 두 번째 대선 앞두고 이제 다시 한번 기존의 탈원전 정책에서 다시 원전의 친화적인 혹은 SMR 차세대 원전에 대한 그런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추세 하단에서 오늘 장대 항복권의 캔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한신기계라는 종목이 과거에 5,000원까지 실세를 계속해서 만들어낸 과거력이 있는데 3,000원까지 마이너스 30% 조정받고요. 이중바닥에서 다시금 직전의 고가를 오늘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 저가 매수는 3,300, 3,500원 구간이다라고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자 기준 종가상 4,000원 구간 위로 마무리가 된다면 큰 그림에서 오늘이 한신기계 추세 하단에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강세 구간으로 접어드는 그 시작점이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신기계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이미 5배 넘게 폭등했지만 폭등한 고가에서 주가가 주요한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봉상 추세 하단을 높이면서 이 박스권 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 상단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매수하기 좋은 구간들 추세 하단 도달했을 때 우리 3,300, 3,500 도달하면은 그 구간에서 저가 매수 뒤에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 종목들이 지수가 빠지고 있음에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 넥슨지티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너무 축하드립니다. 보유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넥슨지티 수익권이실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도 이후에 넥슨지티라는 주식을 매수하셨다면 자, 모든 분들이 10년 동안, 12년 동안 매수한 모든 주주분들이 지금 수익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축하드린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추격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추격 매수하지 말고 지금 고가에서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 합병에 대한 이슈로 그리고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버전이 연내 출시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 박수 치면서 우리는 정상에서 분할 매도로 대응할 것이 안전하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자, 과거력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냥 10년 동안 이 종목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가가 22,000원, 23,000원 구간, 이 23,00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떨어졌을 때 주가가 23,000원에서 7,000원까지 마이너스 3분의 1 토막이 나고요. 또다시 23,000원에서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주가가 9,000원까지 반토막이 넘게 또 마이너스 60% 또 조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3,000원, 22,000원 구간이 넥슨지티의 과거에 엄청나게 강한 우리가 저항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저항 구간 지금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냈습니다. 즉 넥슨지티의 현재 시점 기준 아주 강력한 지지 구간이 22,000원과 23,000원이다. 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내려져갈 수 있지만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다시 한번 과거에 3분의 1 토막 나고 과거에 반토막 난 이력이 있고 전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 중이라 할지라도 22,000원, 23,000원을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차익 시장 떨어질 때 여기서는 주요 지지 구간 이탈할 때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함으로써 입결선 대응, 평단가 대응, 손절선 대응 하심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가 대비 반토막 이상 조정받는 이 리스크를 감수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매매 보유자분들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넥슨지티랑 넷게임즈랑 합병한다라는 이슈인데 사실 합병한다고 해서 회사가 두 기업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는 합병 기대감으로 올라가지만 실제 합병 기일까지 올라갔다가 합병하고 나면은 오히려 재료 소멸로 차익 실현 떨어지는 경우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넥슨지티 넷게임즈 합병한다, 연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버전을 출시한다,
그런 기대감 가지고 신고가 기록할 때 여러분들의 입결선 꾸준히 올려서 잡고 추가 대응 진행해 나가시는 거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유자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단타 공략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안전벨트는 22,000원, 23,000원이다 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좀 특징적인 종목을 한 종목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웰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은 제가 2021년도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목요일에 서경래 부장들 저녁 방송에서 노스웰 이거 통신장비 5G, 6G 관련주로 아마 이번 주에 엄청난 광풍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자, 오늘 점상 기록했는데 내일도 플러스 20% 이상 급등할 확률 저는 99% 이상으로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일도 급등할 것을 자신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일 이 종목이 20% 이상 급등할 가능성 99% 이상이라고 전망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12월 30일입니다. 자, 장중에 이런 공시가 나왔어요. 자, 로스웰이라는 국내 상장 중국 주식의 자회사 강소 로스웰 전기 유관회사가 계약 금액 1,647 정정하겠습니다. 자, 1조 6,471억 규모의 우리 가정용 스마트 정보 단말 제품 통신 장비 매출을 공급 계약을 우리 중흥통신 중국의 시가총액 20조 정도가 되는 JET 통신이라는 우리 중국 통신 기업에다가 이 1조 6천억 규모가 되는 통신 장비 가정용 스마트 정보 단말 제품을 1시 18분에 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전날에 이런 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나라의 공시가 나온 것은 12월 30일 오후 1시 18분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은 우리가 증시 휴장이었기 때문에 목요일 공시가 뜨자마자 바로 상한가를 도달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로스웰 공시 보고 주식시장이라는 한치 앞도 모르지만 1조 6천억짜리 계약을 자회사가 체결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막대한 상승을 노스웰이 가져갈 것이다라고 서경래 부장들 통해서 우리 공시 보고 분석을 해드렸고요. 실제로 오늘 점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오늘 점상한가 기록한 거랑 내일 20% 이상 급등하는 거랑 그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근거에 대해서 브리핑 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거래된 거래량이 330만 주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 매수하려고 줄 서 있는 상한가 매수 잔량이 3,756만 주가 상한가에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줄 서 있는 상황이다. 즉, 오늘 거래량 잠그고 상한가를 마무리했고 이 오늘 1일 거래량보다 10배 많은 물량이 상한가에 사기 위해서 줄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면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에 플러스 20% 이상 급등할 확률 저는 99% 이상이라고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로스웰 종목 국내 상장 중국 주식이기 때문에 2016년도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3,600원짜리가 거의 18분의 1 토막 마이너스 95% 가까이 지금 무너졌는데 이제부터 반격이 강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 상한가 몇 번 갈지 모릅니다. 로스웰 시가총액 600억 지금 상한가 쳐가지고 시총 800억인데 자회사를 통해서 1조 6천억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상한가 어디서 풀리는지 어디서 국가 차익실현 떨어지는지 체킹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 회복 그리고 수익권 분할 매도 청산의 기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로스웰 종목 제가 이제 노랑톡에서 계속 모니터링 진행하고 있으니까 보유자분들은 입장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시그널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자 임찬우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022년 첫 거래일 개장 상황, 종목별로 어떤 시그널들 주실지 바로 챙겨주시죠.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J콘텐트리라는 회사입니다. 자회사 드라마나 영화를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룹 내 플랫폼이 JTBC나 메가박스 계열과 시너지 효과를 지금 많이 일으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이 회사는 콘텐츠 수익을 창출해서 자회사의 이익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JTBC 드라마
드라마와 풀 편성인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을 편성하면서 조금 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3년간 넷플릭스의 동시 반영 약 20편 정도와 오리지널 편 6편에서 9편 정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번 이슈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와 발빠른 협약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디즈니 플러스가 현재 한국에 진출 이후 처음 선보이는 오리지널 드라마 활광화가 2021년 12월 18일 날 JTBC에 동시 방영이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작품이면서 올해 2분기와 3분기 실적에 부담을 준 가속성에 이슈가 되고 있지만 충분히 괜찮은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된 부작 드라마가 14편 정도가 있는데 모두 J콘텐트리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J콘텐트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여 개의 그 IP 중 5년간 넷플릭스에 53개를 공급하였으면서 아직 디즈니 플러스에 조금 더 공급이 더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요. 자, 제가 3가지 정도를 조금 해소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넷플릭스가 첫 오리지널 드라마 GP에서 성공한 이후 8월 중순에 J콘텐트리 주가가 엄청나게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153% 정도 급등하였고, 두 번째로는 지옥이 나왔는데 이후 지옥의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속적인 영상 콘텐츠가 나온다고 볼 수 있으면서 다시 상승 모멘트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설화와나 지금 보고 계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작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미크론 관련해서 영화 관객 수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직 그래도 충분히 11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되면서 12월 때까지 다양한 영화들이 개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영화 소유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가를 조금 보시면 오늘 강하게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도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진입하실 거면 55,000원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천천히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음 종목으로는 BH라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첨단 IT 산업의 핵심 부품인 FPB와 그 응용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최근 스마트폰과 OLED, LCD 모듈, 카메라 모듈, 가전용 TV, 전장 부품 등의 주로 메이커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형 IT 업체들에게 주요 고객을 납품하고 있으면서 일본과 중국 등지의 해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기대되는 성장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3분기로 이제 보면 선 어라운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유는 이제 전방 사업인 스마트폰 기존 프리미엄 위주의 제품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특히 프리미엄 모델인 애플 신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애플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4분기에도 충분히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인 삼성전기가 FCB 사업을 철수함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실적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것은 삼성전기가 FCB의 사업을 철수하면서 최근 남아먹고 있던 그런 부분을 이제 BH 쪽에서 흡수할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 이에 매출은 1,000억에서 1,500억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기가 애플에서 비중이 한 40% 되는데 이걸 흡수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삼성전자와 이제 협업하고 있던 폴더폰이 최근에 매출이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삼성전자 폴더폰이 출시하고 3개월 만에 300만 대가 이상 판매되었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BH는 여기에 이제 RF PCB라는 수요 증가와 수익성을 증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사업에 추가해서 추가 상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H는 PCB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G 안테나 관련 사업을 하고 보시면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확대와 그리고 앞으로 5G 활용도가 이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 이에 대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거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마지막 보시면 앞으로 2022년, 2021년, 2022년 지금 실적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셔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물량이 이 정도 여기에 딱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매물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조금 조정 중이니까 아래에 천천히 22,000원 정도부터 이제 진입하시면 천천히 수익 보시면서 갖고 가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기업은 동아기업이라는 기업입니다. 동아기업이라는 기업인데 동아기업은 MDF 그리고 PB, MF, 화학, 권장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NF 최근에 이 회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2019년도 8월부터 전해액 즉 2차 전지 재료에 대한 부품에 대해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회사인 동아 일렉트로라이트가 이제 인수되면서 2차 전지 전해액 제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2차 전지가 릴레이팅 지속이 관심을 가지면서 종목이 강하게 조금 상승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최근에 양극재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동박, 전해질 이렇게 순서적으로 시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분히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을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동아기업이 이제 자회사 동아일렉이 전해액 생산량이 헝가리에서 2공장 2개 정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신규 공장이 추가될 경우 2025년에 16.6톤에 13만 6톤에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최소 이때는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의 신규적인 잠재 고객 증설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외국이나 다른 업체 등을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미국 신규 진출 확정되면서 전에 캐파가 증가하고 있고 두 가지 펀더멘털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뉴스로 하나 더 나왔는데 중국이 이제 전자 2차 배터리 관련 소재 부품에 대해서 이슈가 조금 있었던 것을 감안하시면서 천천히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결국은 미국 시장에 이제 어떻게 이제 캐파가 설정되냐가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북부의 MDF 공장이 가동률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 지을 건데요. 차트 보시면 현재 어느 정도 고가를 형성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군데의 고가를 형성해주고 쭉 조정받고 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우상향인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 저점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93,000원 정도에서 왔을 때 천천히 진입하시면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임찬우 전문위원과 함께 종목별 시그널 다루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은 탄력 있게 움직이면서 3,005포인트에서 거래 중이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확대되면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첫 거래일 기분 좋게 잘 대응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8시 50분, 고수익 작전 타임은 7시 50분에 방송되니까 원래 시간대로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순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신경 쓰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첫 거래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